여러분들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확률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자, 이 확률은요.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수학적 확률은 뭐냐? 금방 여러분들랑 얘기했던 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뭐냐? 약간 변질이 됐는데요. 이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어떤 확률을 정해주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행을 통해서 확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칙은. 자, 뭐가 있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문방구 가면 윷을 그냥 살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 어렸을 때는요. 윷을 안 팔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서 반을 갈라서 반을 갈르면 여기에 좀 뾰족뾰족하니까 그걸 좀 깎아내고 그랬었거든요. 선생님 그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나무를 또 뭘로만 써야 되냐면 밤나무 혹은 아카시아 나무만 써야 돼. 왜? 잘 쪼개져서. 근데 그거는 그러면 날카로운 부분 깎아낸다고 했잖아. 그 깎아내는 각도에 따라서 등이 나올 확률, 배가 나올 확률이 틀려지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각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육가락 하나를 100만 번 집어던져. 그랬더니 70만 번은 등이 나오고 30만 번은 배가 나왔다. 그럼 등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7, 배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3 이렇게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자, 또 통계적 확률이 어디에서 또 나왔었냐면 여러분들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놓고 톡 치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숫자 나올 확률, 그림 나올 확률이 틀려지는 거 알고 있죠? 그게 0.5, 0.5가 아니에요. 모르냐? 에이, 바보들. 그거 가지고 뭐에 나왔었냐면 스펀지에 나왔었어. 그래서 스펀지에 나와가지고 정말 다르냐 해가지고 학생들 1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걔네들한테 100번씩 굴리겠어. 그럼 총 횟수가 몇 번이야? 10,000번이지? 그 중에 진짜 그림 나올 확률, 숫자 나올 확률 계산을 해보니까 그림 나올 확률이 약 0.7, 숫자 나올 확률이 0.3 나왔어.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교수가 설명을 했죠. 자, 왜 그러냐면 그 500원짜리 동전에 그림 나오는 부분은 음각으로 깎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전하면서 그 부분을 음각으로 밀어낸 부분을 미는 힘이 작용이 된 거야. 그래,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인데 여러분들 수학 문제에서 그 통계적 확률을 낼 수 있어요? 시험 보다 말고 육가락 던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수학 문제의 통계적 확률은 약간 변질이 돼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주머니 안에 흰 공이 몇 개, 검은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해서 10개가 들어있어. 그 중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고 2개를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이 반복을 했더니 3번 중에 1번 꼴로 흰 공만 2개 나왔대. 그래놓고 주머니 안에 있는 흰 공의 개수가 몇 개고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여라.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 통계적 확률이 사실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확률을 제시해놓고 조건을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아까 그 문제 한번 해볼까요?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요? 2개. 그러면 10개 중에 2개 뽑고 흰 공 몇 개인지 몰라? 그걸 n개라고 하자.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 그래놓고 n값 찾는 거야. 그러면 10C가 얼마죠?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n은 얼마? 이렇게 찾아내는 거. 결과를 주어져 놓고 조건 찾아가는 형태가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 확률을 구해내기 위해서 길이 혹은 면적 혹은 부피까지 구해내는 거. 이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하학적 확률은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바닥에 이렇게 타일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500원짜리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동전이 타일 2장에 걸칠 확률, 3장에 걸칠 확률, 4장에 걸칠 확률
그런 건 해봤죠, 그쵸? 이제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올라오면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즘 제일 핫한 연예인들이 누가 있냐? 남녀. 김수현? 그래. 김수현, 전지현? 응. 아니야, 전지현은 유부녀잖아. 저기로 가자. 장윤주, 노홍철. 윤주하고 홍철이하고 얘네들이 그냥 약속만 했어.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일 5시에서 6시 사이에 오목교역 5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날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자, 이건 어떻게 푸냐면은요, 얘랑 얘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만난다 그러면 윤주의 도착 시간을 5시 X분이라고 하고요, 홍철이의 도착 시간을 5시 Y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X, Y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60까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려주는 거예요. 요걸 X축, 요걸 Y축으로 놓고 얘네들이 있을 수 있는 전체 범위는 여기가 60, 여기가 60. 이 중에서 얘네들이 만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만나려면 누가 먼저 오든지 간에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거야, 그치? 맞아, 틀려? 자, 그러면 이게 Y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범위 중에서 요거에 해당되는 넓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 빨리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면적 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알았지? 자, 요런 게 가장 대표적인 기하학적 확률이다. 그럼 자, 지난번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고 했었냐면 y는 x제곱에 1에서 3까지의 구분구적법을 구하라고 해놓고 선생님은 그냥 정적분을 바로 계산해버렸었죠. 그쵸? 기억나냐? 그럼 너희들이 그때 했었던 게 y는 x제곱을 여기 1에서부터 여기 3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였죠? 여기 y는 x제곱이면 한번 확인해보자. 구분구적법으로 했었던 방식 어떻게 했죠? 1에서 3까지를 몇 개로 쪼갰어요? n개로 쪼개놓고 그거를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냈었죠. 그쵸?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에서 k번째 거 해보면 요게 요 사이를 n개로 나눴으니까 하나당 n분의 2씩이죠. 그쵸? 그 중에 k번째니까 요게 n분의 1 플러스 n분의 2k가 되는 거였고 요때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높이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놓은 사각형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가 n분의 2 그랬는데 이거를 선생님은 그 당시에 1에서 3까지 x제곱의 dx로 해서 훨씬 더 편하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뭔가 과정이 있겠죠. 그쵸?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적분과 무한급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여러분들 시그마하고 인테그랄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시그마는 뭐예요? 이산변수의 합이라고 했었죠. 그쵸? 이산변수는 뭐냐면 정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값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더해주는 거. 그게 시그마예요. 인테그랄은요? 연속변수에서의 합을 인테그랄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산 변수의 합을 인테그랄로 표현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그마만 있으면 인테그랄로 바꿀 수 없어요.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와 시그마 요거까지 있을 때 이거를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 바꿔주는 것도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규칙에 의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정적분과 무한급수로 갈 때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n분의 상수가 dx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그마식 안에 시그마 안의 식이 피적분함수로 간다라는 거, 요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에서 간 과정을 볼게요.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갔습니다. 보세요. 1 플러스 n분의 2k를 x로 봤어요. 그랬더니 시그마 안의 식, 이게 뭐예요? 1 플러스 n분의 2k까지 x로 보니까 x제곱으로 갔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적분 변이는 어떻게 간 거냐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예요. 알았죠? 자, 그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시그마에다가 k는 1에서부터 n까지 차례대로 넣을 거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러면 k 대신에 첫 번째 집어넣을 수 있는 1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얼마입니까? 1 플러스 n분의 2죠. 그쵸? 근데 n이 어디에 가까워져? 무한대에 가까워져. 그럼 1 플러스 n분의 2는 뭐에 가까워지겠어? 1. 그게 적분의 시작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 마지막 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k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값입니다. k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값 얼마죠? n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 n 집어넣으면 얼마야? 1 플러스 n분의 2n이니까 3까지 가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때 dx는 뭐냐? 여러분들 dx의 개념이 뭐라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x가 아주 조금 변화되는 양이었지, 그치? x의 증가분 혹은 미소 증가분 이렇게 표현했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x를 1 플러스 n분의 2k라고 놨으면 k 값을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는 거였잖아. 그럼 k 값 하나 커질 때 x가 커지는 양이 바로 d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k 값 하나 커질 때 x 커지는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n분의 2가 뒤에 있는 dx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를 한번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3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3 플러스 n분의 2k의 제곱, 요거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n분의 k만 x로 한번 보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k만. 자, 그러면 n분의 k만 x로 봤을 때 인테그랄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이 피적분함수로 가야 돼요. 그럼 n분의 k가 x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적분 변이 따져봅시다. 적분 변이는 k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최초의 값 얼마? 1. 얼마예요? 0이죠. k 대신에 넣을 수 있는 마지막 값 얼마예요? n.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 되겠죠. 이제 뭐만 따져주면 돼? dx가 뭔지만 확인하면 돼. dx는 뭐라고? k 값 하나 커질 때 x 값 커지는 양이야. 그럼 k 하나 커질 때 x는 얼만큼 커져요? k 하나 커질 때 n분의 1만큼 커지지,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n분의 3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n분의 3은 3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때 이 n분의 1이 여기에 있는 dx로 가져가 주는 거고요. 남은 값은 여기 앞에 개수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요번에는 n분의 2k까지를 x로 볼게요. 요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러면 인테그랄 피적분함수는 3 플러스 x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찾아야 돼요. k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n분의 2니까 0. n 집어넣으면 2. 요때 dx는 얼마예요? n분의 2가 dx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n분의 3을 뭘로 바꿔줄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n분의 2가 dx로 가져오고 2분의 3은 앞에 개수로 남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요번에는 3 플러스 n분의 2k까지를
요거까지를 x로 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여기가 x제곱이 되겠네요. 적분 변이 따져봅시다. 어디에서? 3부터 5까지. 이때도 n분의 3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가능하겠어? 그럼 얘가 뭘로 오고 dx로 오는 거고 얘는 2분의 3 앞에 남아있고. 계산 결과는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계산이 제일 편하겠어요? 마지막 게 제일 편하겠죠.